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장 튼튼한 성벽을 쌓으려면 먼저 그 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가장 흔한 해킹 방법 중 하나인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공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해커들은 정말 영화에서처럼 어두운 방에서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막 현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려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걸까요? 현실은 조금 달라요. 실제 공격은 훨씬 더 자동화되어 있고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격의 주된 목표는 바로 이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줄여서 RDP라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다른 곳에서 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열어주는 일종의 디지털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택근무할 때 정말 편리하겠죠? 하지만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문은 해커한테는 어서 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공격자가 이 디지털 문의 자물쇠를 열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열쇠를 사용할까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차별 대입 공격, 영어로는 브루트 포스 어택,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냥 힘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열쇠는 뭘까요? 바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조합이죠. 마치 수만 개의 열쇠가 달린 꾸러미를 들고 와서 맞는 게 나올 때까지 자물쇠에 하나씩 전부 다 꽂아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커가 이 지루한 작업을 직접 손으로 하진 않겠죠. 바로 이 로봇, 그러니까 rdp.py 같은 자동화된 파이썬 스크립트가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지금부터 이 스크립트라는 설계도를 한번 뜯어보면서 공격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격의 시작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스크립트는 미리 준비된 두 개의 목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애드민이나 유서처럼 아주 흔한 사용자 이름들을 모아놓은 목록이고요. 다른 하나는 1234나 패스워드처럼 사람들이 진짜 자주 쓰는 그런 비밀번호 목록이에요. 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간단한 비밀번호를 쓴다는 그 약점을 정확히 노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코드, while 반복문이 공격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된 엔진은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요. 먼저 첫 번째 사용자의 이름을 딱 가져와요. 그리고는 준비된 모든 비밀번호를 하나씩 다 대입해 봅니다. 실패했다고요? 그럼 미련 없이 바로 다음 사용자의 이름으로 넘어가서 방금 했던 과정을 똑같이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 공격의 핵심이 뭔지 딱 보이죠? 바로 끈기입니다. 사람은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몇 번만 해도 금방 지치잖아요. 하지만 기계는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이걸 계속할 수 있어요.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준비된 목록이 끝날 때까지요. 이게 바로 자동화된 공격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지금부터입니다. 공격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한 공격을 더 빠르고 더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죠. 자, 이제 그 진화된 공격, 멀티스레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진화된 공격 도구 rdp2.py입니다. 겉보기엔 이전 스크립트랑 비슷해 보이지만 성능은 완전히 달라요. 비유하자면 이전 스크립트가 자전거였다면 이건 제트 엔진을 달아놓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엄청난 속도의 비밀은 바로 멀티스레딩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전 방식이 작업자 한 명이 열쇠를 하나씩 순서대로 시험해보는 거였다면 멀티스레딩은 여러 명의 작업자로 팀을 꾸려서 동시에 수많은 열쇠를 한꺼번에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작업 속도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두 방식의 차이는 그냥 거북이랑 로켓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가 한 번에 하나의 로그인만 시도하는 동안 멀티스레딩을 사용한 두 번째 스크립트는 동시에 수백, 수천 개의 로그인을 시도할 수 있어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문이 뚫려버릴 수 있는 훨씬 더 위협적인 공격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격을 이렇게 열심히 분석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완벽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공격자처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이렇게 빠르고 강력해 보이는 공격에도 분명히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 결정적인 약점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IP 주소입니다. 공격자가 아무리 많은 시도를 퍼부어도 모든 공격은 결국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 IP 주소라는 건 인터넷 세상의 발신자 주소 같은 거거든요. 모든 공격 시도에는 이 발신자 주소가 도장처럼 꽝 찍혀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화면처럼 방화벽 시스템을 설정하는 거예요. 특정 IP 주소, 즉 특정 발신자 주소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로그인 실패가 감지된다? 그럼 시스템이 이걸 자동으로 알아채고 그 주소로부터 오는 모든 연결을 그냥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패턴 인식이에요. 시스템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로그인 실패가 발생하는 그 패턴을 보고 아, 이건 무차별 대입 공격이구나 라고 똑똑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의 근원지를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공격자의 가장 큰 무기였던 속도가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서 발목을 잡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방어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RDP라는 편리한 디지털 문이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걸 봤고요. 공격이 자동화된 반복 작업과 멀티스리딩이라는 속도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파악해서 공격자의 IP 주소를 차단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는 사실을 배웠죠. 물론 애초에 복잡하고 강력한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결국 최고의 방어는 공격자의 눈으로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격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방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본 내용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